자, 지금 저희들이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대통령 체포당한 거 아니다라고 일각의 체포서를 부인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응해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공수처가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 대량 인원이 들어와서 충돌 우려에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군요. 내가 그럼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3차 최종 저지선에서 대치되던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경호처 직원하고 뭐 대략 1000명 가까이 되는 형사들이 충돌하게 되면 양쪽 간에 어떤 인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내가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공수처나 체포팀 쪽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단과 아마 이 체포팀 간의 어떤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제안을 했고 이걸 경찰 체포팀이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잖아요. 이 상황일 것 같아요. 체포팀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무슨 자진 출석이냐. 체포영장 우리 집행하겠다. 체포돼서 같이 가시죠. 라고 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뭐 대통령의 조사가 체포영장의 목적이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자진 출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어차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장에 의해서 체포해서 가느냐, 아니면 경찰이 한 발 물러나고 대통령이 지금 자진 출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체포팀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공수처 부장검사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만약에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부터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제 체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막말로 수갑차고 포순줄 묶여가지고 공수처 차 타고 이동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관저 앞에 사람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지금 관저 앞에 사람들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도로에 누워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대통령 체포될 수 없다. 길을 막고 누워서 항의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그런 내용으로 하면 일단 차를 어떤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경호처 차나 아니면 대통령 전용차나 관용차나 이런 걸 타고 가는 거니까, 저 앞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가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과천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공수처에서는 그때 체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한남동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전주현 의원님, 현재 상황이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네.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면 경호처 인력과 경찰 인력 간의 어떤 충돌 내지는 무력 충돌도 예상이 되는 지점, 그것이 우려돼서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제안한 상황인데, 아직 그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이걸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자진 출석하는 모양새가 더 좀 좋아 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예, 체포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해서 체포가 됐다고 이제 보면 48시간 이내에 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좀 그러한 좀 점이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 좀 공수처로서는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서 공수처로 가는 것을 더 좀 오히려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대통령 측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로서도 좀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공수처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네. 그런데 아마 확률적으로는 좀 공수처는 그런 것보다는 또 본인들의 공이 예.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무리한 집행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게 나서는 바람에 네.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지는 좀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공수처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존재감을 그동안 못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공수처에 좀 앞으로의 입지를 생각할 때 공수처는 글쎄 좀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체포 집행을 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일부 조간신문 사설에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제기하는 사설도 실렸어요. 체포를 위한 체포 나라는 사설 제목도 있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관저 안에 철문이 열리고 이제 체포팀 차량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인원이 내려서 다급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저희 카메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조금 전 이 대통령 관저 장면도 보고 계신데 체포를 위한 체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와 지적도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자,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충돌보다는 내가 공수처에 가겠다라는 제안을 자, 지금 만약에 뭐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에 결국 힘 과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석도 거부하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좀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용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시점이죠. 그럼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냐? 네.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충분히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데 지금 따라 나설 수 있느냐? 하고 물러가 있으라 내가 자진 출석할게. 잘못하면 이게 시간 끌기의 꼼수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워딩의 차이거든요.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당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변호사적인 체포당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발로 무슨 차를 타고 가냐, 지금 현재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시점에 만에 하나라도 다 물러가고 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공수처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일 것 같고. 아마 그 시점에 대해서 협의 중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는 다 좋다. 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가시는 건 다 협조하겠는데 지금 와달라. 무슨 그렇죠. 차를 타도 좋다. 그렇죠.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아직은 모르나 네. 혹시 그러진 않겠죠? 아 됐다. 우리는 끌고 가야 된다. 네. 무조건 체포영장에 의해서 발부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는 뭐 걸 고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차정현 주임 검사가 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스스로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통령 측과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입장이 어스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네. 최소한 대통령께서 충분히 저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지막이라도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대령 충돌을 우려해서 간다라면 네. 바로 지금 나오셔서 뭐 경호실 소속의 대통령실 소속의 차를 타고 이동해도 된다라고 네. 차 검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되면 향후 좀 문제가 될 것이 자 전주 의원님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대통령의 제안을 공수처가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을 약속했으니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영장 집행 그러니까 즉 체포에 의해서 공수처에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하시는 걸로 방향이 정리되면 구금 문제가 논란이에요. 체포가 될 경우에는 영장이 발효가 될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을 해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영장 발부를 멈추게 되면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는 거면 구금의 의무가 없거든요. 수사를 조사 받은 다음에 그냥 관저로 다시 관저로 귀가하는 돌아오시는 거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안 받아들인다면 자칫 나는 반드시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둬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공수처가 집착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제 뭐 공수처도 뭐 보도에 따르면 뭐 한 200쪽이 넘는 이 뭐 수사 질문지를 이제 작성을 했다는 건데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수사 그 다음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병은 그냥 확보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겨서 이제 검찰에서 마무리를 하게 하는 뭐 이러한 이제 수순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공수처로서는 꼭 또 구속을 네. 꼭 시켜야 되겠다 대통령을. 예, 구금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또 예. 영장도 이게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네, 보면 하겠다고 하면 많은 형사 이게- 사건에서도 네. 알듯이 구속과 체포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구금 없이도,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없이도 공수처가 원한다면 뭐 사전 구속영장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때 한번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그 사전 구속영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면에서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우리는 그냥 수사만 하고 검찰에 넘긴다. 이게 이안이고요. 이안은 우리는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긴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분명히 발부받았다는 뜻은 저는 그 의미는 영장 발부, 구속영장 그렇죠. 발부까지 그렇죠. 공수처가 생각하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예. 저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는 그렇다고 구금뿐만 하면- 아니라 네. 구속영장까지도 구속까지도 네. 아마 욕심을 낼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상황이면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하면 그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근데 이것도 소위의 그냥 제 그냥 추측이죠. 다 모든 게 현역 대통령에 추측인데요. 대한 어떤 수사인데 수사가 더 목적이 돼야 되고 조사가 저도 방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예, 원칙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공수처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또 이거 그 현직 대통령이 정말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 외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공수처는 사실 그 대통령 수사를 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대통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수처는 또 조사할 걸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공수처의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경호처의 선발대가 공수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조치를 위해서 경호처의 선발대가 공수처에 가서 선발대가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제 곧 경호처 본대가 대통령을 호위한 채 공수처로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자진 출석한다, 지금 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혹시 우려하는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장을 집행하냐 마냐의 차이는 현실적 차이는 공수처와 체포팀이 대통령을 의왕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뭐 당연히 지금 가겠죠. 이따가 나중에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수처 부장검사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체포라고 하는 제도의 목적을 봐야 돼요. 네. 체포 제도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조사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몇 번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그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조사를 하던 와중에 이 사람은 계속 구금시켜서 그 더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뭘 합니까?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한다고요. 긴급 체포하죠. 그 긴급 체포 당한 사람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자진해서 그 검찰에 갔다가 거기서 그 긴급 체포 당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대통령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공수처에서는 지금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체포영장 그 집행해가지고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 그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그 인치를 구금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경호처 지금 선발대 출발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의왕구치소를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그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왕구치소가 서울구치소가 경호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머무르는 잠깐 조사받고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뭐 최소한 뭐 20며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마치 대통령 관저처럼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과연 그것을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쟁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라는 입장 밝히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통령은 체포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장 취재 기자들의 어떤 전언으로는 대통령 측과 이 공수처 측이 자진 출석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호처의 선발대가 공수처로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곧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굳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한데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동시간대로 체포의 형식보다는 저렇게 자진 출석하는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다라고 네. 하는 개인적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 생각. 예. 예. 그러나 이 문제를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동안 아까 오늘 신문의 사설들이 체포를 위한 체포라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까지 와서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고 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요구하는 겁니까?